안녕하세요, 오토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주류는 아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자동차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자동차는 링컨 신형 노틸러스입니다. 자,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먼저 취향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전적으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취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취향이라는 것을 조금 더 확고히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러 가지를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식의 취향, 음식은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먹어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동차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매일매일 자동차를 바꿔 탈 수도 없고,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차를 사고 팔고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직업상 여러 자동차를 타다 보니까 명확하게 취향이 생기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한 차를 타면 5년, 길게는 10년 이상씩 타기 때문에 취향이란 것을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진 않고, 내가 타고 있는 것, 나에게 익숙한 것,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취향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포르쉐,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취향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좋은 차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주류는 아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자동차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경험을 해본 다음에 내 취향을 결정해도 사실 늦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노틸러스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의 취향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주행에 앞서서 먼저 장점 3개 그리고 단점 3개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점은 디자인입니다. 너무나 멋있어졌고, 이전 흔적도 남아있으면서 새로운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디자인,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두 번째 장점, 소재와 구성이에요. 실내 곳곳에 사용된 가죽 소재,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들, 이런 것들은 독일차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주행 감각이에요. 주행 성능, 승차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실히 이전 세대 모델보다 나아진 부분들도 많고, 플랫폼이 바뀌면서 발전한 부분들도 많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단점은 연비입니다. 리터당 9km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달리다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연비를 보여줘요. 확실히 미국 브랜드답다, 이런 게 느껴지고요. 두 번째 단점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건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위치도 상당히 애매하고 넓게 펼쳐져 있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조작할 때 조금 오류가 생기는 범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중국차라는 거예요. 품질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지가 그닥 좋지 않다,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드는 누구보다 원포드 전략, 글로벌에 있는 포드, 링컨을 전부 하나로 통일시켜서 퀄리티를 높인다, 이런 전략을 일찍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중국산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미지는 안 좋기 때문에 좀 헤쳐나가야 할 산이다. 자, 외관 디자인 너무나 멋있어졌고, 실내 디자인도 전부 다 변했습니다. 일단 기존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가 않고,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부품으로 완전히 풀 체인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아서는 이전에 사용했던 부품들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전에 썼던 부품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정, 노력, 이런 것들은 조금 높게 쳐줘야 됩니다. 무게도 증가했고 크기도 커졌어요. 대신 프로포션이 조금 더 좋아지면서 바퀴의 거리들이 조금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잘 잡는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와인딩에서도 균형 감각은 훌륭한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스티어링 휠로 전달되는 이 도로의 미세한 감각들, 이런 것들이 더 섬세하게 느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아쉬운 점이 있고,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하중이 많이 걸렸을 때도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유기적인 변화가 있으면 자동차를 느끼는데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와인딩에서 놀라운 점은 출력입니다. 무게도 2톤이 넘고 엔진은 작아졌어요. 최고 출력이 250마력을 조금 넘는데 2.0L 엔진, 기존엔 또 6기통이었잖아요 4기통 엔진이 얼마나 힘을 내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무려 21인치 휠을 끼고도 이 오르막에서 힘겨워하는 모습이 크진 않습니다. 출력을 꾸준하게 낼 수 있다는 것은 의외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링컨 SUV 중에 가장 큰 모델,
뭐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도 3.0L V6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경쟁 모델들은 8기통 엔진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발력, 반응 이런 것들은 링컨이 우수한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엔진이 다운사이징이 되긴 했지만 2.0L 4기통 엔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엔진은 쌩쌩한데 변속기는 너무나 나긋나긋해요. 스포츠 모드에서도 반응이 빠른 편이 아니고 에코 모드에서도 반응이 그렇게 수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징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드럽다. 변속 충격 이런 것들 거의 안 느껴지고 상당히 촘촘하게 기어를 잘 쌓아 올린다. 이런 것들이 장점일 것 같고, 실제로 기어를 수동으로 조작할 수도 없고 현재 어떤 상황으로 변속이 되고 있는지도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그동안 링컨 모델들이 주행 감각이 꽤나 괜찮았거든요. 신형 노틸러스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아예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산지도 뭐 중국으로 바꿨는데 훨씬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민첩함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긴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직진하는 능력, 그리고 이렇게 크루징을 할 때 감각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좋거든요. 특히나 진동, 소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급을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오늘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추운 날씨이긴 한데 이 실내는 상당히 고요합니다. 일단 노면 소음은 거의 없고 노면의 진동들도 거의 들어오지가 않고 바람 소리가 차체를 조금 훑고 가는 정도? 이중 접합 유리가 사용이 됐고 기본적으로 유리 두께도 조금 더 있는 편이고 중간에 이제 필름이 들어간 부분도 꽤 두꺼운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음에 있어서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변속기 아쉽고 하나 더 꼽자면 연비일 것 같아요. 짠에는 4기통 엔진이거든요. 출력을 좀 과하게 쓰는 엔진이다 보니까 연비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합 연비가 리터당 9km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달리고 있을 때 리터당 7.4km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 뭐 2차 성격에 맞게 좀 부드럽게 운전을 했는데도 연비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자, 노틸러스 가격이 7,740만 원이거든요. 이 가격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 소재는 최고예요. 뭐 단순히 가죽이 많이 사용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죽의 질감, 마감 이런 처리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X3, GLC 이런 차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들보다도 월등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만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꼼꼼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단순히 가죽 소재만 좋은 게 아니라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인 것도 장점인 것 같고 사용된 플라스틱도 굉장히 마감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졌을 때 싸구려 같은 느낌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람의 몸이 닿고 손이 닿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부드럽고 촉감이 좋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원초적인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나요. 그리고 옵션들,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360도 어라운드 뷰, 레벨 울티마 오디오 시스템, 히팅 쿨링 시트, 옵션이라는 옵션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트도 너무나 편하고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자체도 동급 중에서는 가장 다양한 각도로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마사지 시트까지도 있고요. 자, 그리고 뒷좌석 등받이는 각도 조절까지도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링컨은 대부분 전륜구동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출력이 조금 높은 모델, 고급스러운 모델은 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유럽 모델들, BMW X3, 벤츠 GLC, 심지어 제네시스 GV70 이런 차들은 후륜구동 기반이다 보니까 엔진이 세로로 배치가 됩니다. 세로로 배치가 되면 변속기도 붙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엔진룸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내 대시보드가 시작하는 시점이 굉장히 당겨져 있어요, 뒤로. 그에 반해서 노틸러스는 가로 배치 엔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공간적으로 엄청나게 넓습니다. 운전석, 그리고 뒷좌석, 트렁크 이런 공간에 대한 여유가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분명히 이것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긴 한데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카플레이를 보여드리려는 의도가 뭐냐면, 일단 카플레이를 실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가운데 모니터에서 화면이 나옵니다. 카플레이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지도맵을 켜게 되면 이 위쪽에 디스플레이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쩔 때는 잘 보이고 어쩔 때는 안 보이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보이고 목적지를 입력 안 했을 땐 안 보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애플 카플레이든 안드로이드 오토든 연동이 됐을 때 이 위쪽 디스플레이로 화면이 보인다, 내비게이션이 보인다는 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될 때와 안 될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 센터 모니터가 너무나 가까이 있고 너무나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위쪽 부분에 이런 계기판, 차량 상태, 예쁜 그림, 오디오 이 정도만 보인다면 내비게이션을 꼭 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차는 구조상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제발 좀 연결이 돼주면 안 되겠니? 내가 언제 거부했다고, 제발. 아, 카플레이 뭐 또 안 뜨네. 아마 촬영이 끝나고 내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무조건 애플 카플레이가 연동이 돼야 돼요. 아니면 이 자체적인 내비게이션, 이 포드 링컨이 이거 심어 놓는 내비게이션 있죠, 이거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이거라도 연동이 되게 하든가 방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너무 예쁘거든요. 이 안에 꾸며 놓은 것들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해놨는데 이 오른쪽 화면이 문제예요. 자, 오른쪽 화면은 그냥 작게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크기만 키워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넣을 수 있는 정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타이어 공기압 중요하죠. 타이어 공기압을 저렇게 크게 보여줄 필요가 있나? 자동차 주행 상태나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약이 꽤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아예 그런 정보를 없애버리고 예쁜 화면들이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진을 넣어서 앨범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든가, 그런 섬세함들, 아이디어가 추가가 되면 확실히 완성도는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찍기 전에 굉장히 기분 좋게 시승을 했고, 이거 생각보다 멋있고 생각보다 차도 크고 생각보다 잘 나가고 생각보다 좋다, 이런 느낌으로 신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연결이 안 되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기분이 확 처집니다. 자, 이렇게 기분이 꿀꿀할 때는 굉장히 많은 스피커로 차체를 꽉 채워주는 레벨 사운드 시스템을 활용하면 됩니다. 확실히 이 사운드 자체는 좋네요. 경쟁 모델보다 꽤나 우수한 사운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 레벨 스피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보이고요. 자, 정말 이 속속들이 따지고 보면 빠질 게 하나도 없는 자동차거든요. 그런 매력을 조금 찾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 타면 탈수록 조금 더 알아가는 자동차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근데 진짜 이 왼쪽 사이드 미러는 범위가 정말 살인적으로 좁습니다. 광각 거울로 좀 교체하시는 게 안전운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 후측방 경고가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기 때문에 좀 넓게 보여주는 거울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분명히 매력적인 거는 사실이고, 대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좀 부족한 부분도 눈에 확실히 좀 솔직하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자, 7천만 원대, 8천만 원대 이 좀 프리미엄 SUV, 가족적인 SUV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링컨 노틸러스를 경험해 보시면 좀 색다른 재미도 느끼실 수 있고 색다른 매력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그야말로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독일차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경쟁 모델을 타보니까 확실히 내가 좋아했었던 독일차들은 이런 강점이 있었구나 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느끼시면서 취향이 견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잠깐이라도 시승을 해보신다면 그런 경험치가 많이 쌓이실 거고, 조금 더 그때 가서는 취향이 명확해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목소리가 많이 갔는데 그래도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